본격적인 멸치잡이철인데도 지역 멸치 위판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멸치잡이배인 권현망과 선망 어민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조업에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선 7기 전남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새로운 도의회 의장단이 꾸려졌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이용재 전남도 의회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회 활동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섬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인데 다도의 영호남 자치단체 사이에서 벌써부터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로를 미주 서안과 동남아까지 다변화하고 항로 개설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말 멸치 금어기가 끝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됐는데요. 멸치를 잡는 권현망과 선망 어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멸치 어획량까지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한창 멸치잡이에 분주할 선망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계량 그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조업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이 조류나 해역에 맞게끔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어구 개선을 8년 동안 해왔습니다. 써왔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저희 어민들은 뭐 바다에 나가서 죽으라는 법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인 멸치잡이 업종인 권현망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속이 눈에 띄게 늘면서 조업을 일찍 접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7월, 8월 이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속 그 단속 때문에 거의 반 정도밖에 조업 시간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업종이 조업에 타격을 입은 건 다름 아닌 양측의 갈등 때문. 권현망은 선망이 불법 어구를 사용한다며 반대로 선망은 권현망이 혼액과 남액을 일삼고 있다며 해경과 지자체 등에 서로를 단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어민들의 고발과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하루 평균 3만 상자에 달했던 멸치 위판량도 2만 상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170억 정도 위판을 했는데 현재는 물량이 좀 줄어서 30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갈등과 반목에 행정력은 쓸데없이 낭비되고 지역 주력 산업까지 침체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수산당국은 어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라며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조 원대 투자가 예정된 여수 경도 관광개발 변경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내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경도 개발계획 변경안의 안건 상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0억 원 규모의 경도 연륙교 건설 계획도 오는 10월 4분기 심의에서 재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환경단체가 청구한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의 위법성과 예산 낭비 감사를 수용하고 오는 20일까지 순천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특혜성 예산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2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된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는 산림 훼손과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 내에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제11대 전남도의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출신의 이용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이용재 의장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포부 들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전남 동부지역 출신의 의장 선출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예. 이런 기대감도 큰 것 같은데요. 예. 보시기에 동부지역의 주요 현안 또 해결 과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산단들을 개발해놓고 분양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산단들 그 기업 유치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 기업 유치가 또 안 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양 같은 경우는 보건대 정상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절실한 눈앞에 닥친 그런 문제입니다. 김영록 지사와 함께 이 문제를 또 광양 정인복 시장과 함께 광양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하고 이렇게 동서 고속철도 문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또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조기 이렇게 착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또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강조하셨던 소통과 협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의당 소속의 의원을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수당의 의견도 이렇게 배려하겠다 이런 뜻으로 또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을 했고요. 또 우리 민주평화당의 김희동 의원을 또 윤리특별위원장에 이렇게 선출했습니다. 저희가 특별위원장이 예결위원장하고 윤리특별위원장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을 또 소수당을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 있는 어느 의회보다도 의석은 독점적 90% 이상 갖고 있지만 소통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전남도 의회가 나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히 싶습니다.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이런 부분도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크신 것 같습니다. 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11대 도의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끝으로 포부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런 가끔 일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그런 부분에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선 의원님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초선 의원님들이 도의회 등을 의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이렇게 실력을 쌓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민이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수시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TF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안전총괄과와 노인장애인과 보건사업과 등 3개 부서 공무원으로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무더위 쉼터의 냉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노인시설 270여 곳에 다음 달까지 월 20만 원의 냉방비와 생수 등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반도 인근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양식어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대응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폭염이 계속돼 연안을 중심으로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올해는 이 같은 고수온이 지난해보다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고수온이 지속되면 육상수조 양식에서는 넙치와 전복이, 해상가두리 양식에서는 조피볼락, 전복 등에서 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어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섬의 날이 올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후속 조치로 섬 정책 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섬이 몰려있는 다도의 권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섬마을. 만조 때 잠기는 갯벌 위 노둑길을 높여 고립을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수십 년째 외면받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전남 완도인데 노둑길이 연결되는 생활권은 해남군이어서 조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거는 한 40cm 이상 올리려도 못하고 한 30cm를 긁어내고 다시 또 포장하라고 그랬다고. 저렴이 얼마나 됐겠다고. 정부의 섬 관련 사업 역시 300건에 이르지만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고 유인도는 행안부, 무인도는 해수부 등 관리도 제각각으로 정책의 효율성도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섬의 날 제정에 맞춰 정부가 섬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발표하자 전국 섬의 65%가 몰려있는 다도해 권역 지방정부는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섬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보죠. 이제 그런 컨트롤 타워를 엮을 수 있는 것이 진흥원이고 거기에 중심이 전남에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연구기관이 몰려있는 부산 경남은 해양수도, 전남은 섬의 수도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다도해 권역에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섬의 수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 아일랜드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조성함으로써 기울어진 그런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부는 내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식 공식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편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항로 개설 유지 인센티브 구간을 유럽과 미주 동안 등 기존 전략 항로 외에도 미주 서안과 동남아, 동북아 항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로 개설 유지 인센티브는 1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부정기선 인센티브는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허석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이종철 전 시의원이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의혹을 밝혀달라며 허석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참고인 조사와 함께 증거 수집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기금 편취나 유용이 확인되면 허석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허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7년 동안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해 5억여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전 의원은 이 가운데 3천여만 원의 기금이 유용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사실이 아닌 주장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이 북한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정당 교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의 조선사회 민주당에 교류를 제안하는 등 협의를 이어온 결과 오는 20일 중국 심양에서 양 당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토론회와 친선 등반대회 등을 의제로 실무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전남도당원도 이번 만남을 통해 남북정당 교류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